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또 전 세계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유럽과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는 24,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그동안 24,000포인트만 돌파를 하면은 계속 내리고 한국의 코스피도 1950포인트만 가면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우가 드디어 2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의 실업률 지표는 1990년도 대공황 사태 때 일어났던 실업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화권이 전화 통화를 나누면서 무역 전쟁의 우려가 해소됐다. 이 뉴스에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럼프 형이 주말에 또 중화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또 한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다리 씻고 2차 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4,000포인트를 뚫었으니까 한국의 코스피도 1950포인트를 뚫고 더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 문제가 거론되면서 또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드디어 2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이죠. 중국 수출 호조의 전세계 상승, 한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까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코스피는 1950 그리고 다우는 24,000포인트에서 계속 주춤주춤거리면서 밀리는 모습이 보여줬고 코스닥이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러분이 코스피나 혹은 다우를 보기보다는 나스닥과 코스닥을 보시는 게 좋다 매번 말씀드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물 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 많고 나스닥이라던가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진단 키트 섹터 등 여러 가지 뉴스로 오를 만한 주식이 많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MS,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이번 코다리 식구와 실적이 무관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고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치료제나 백신 소식 혹은 한국의 진단키트 수출 소식만 나오면은 일단 갭을 뜨고 가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지수를 보실 때 이 오르고 있는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제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어제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정말 암울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실업률이 공개가 되었는데 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초반 이후에는 이런 실업률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코다리 식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시장은 반등이 나왔죠. 분명히 지금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데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화권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뭔가 좋은 모습이 보여주면은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환율은 또 오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불, 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지금 정말 기막힌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안전자산 그리고 증시까지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지금 웃기는 상황이에요. 실업률이 잘 안 나왔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 그 뉴스에 증시가 오르다니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유가도 그렇지만 자꾸 시선 돌리기를 합니다. 실업률이라던가 실업급여 청구자 수 증가라던가 경제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자꾸 시선을 돌려요. 최근에는 오펙 감산회의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유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이번에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오히려 시선을 돌리고 이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던 게 유가가 합의가 될 것 같다 하면서 증시가 오르고 근데 정작 실업률이라던가 혹은 소비물가 지수라던가 모든 지수가 최악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꾸 전혀 상관없는 쪽 이슈로 눈을 돌리더니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하면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아니 저는 인터뷰만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코다리19 전세계 확진자 증가수를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면서 뭐 5월달이라던가 6월달엔 정말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가 나왔겠지만 그거는 이미 다 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증시가 경제에 선반영을 한다고 해도 이 선반영이 내년 6월까지 갈지 혹은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시장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럼프 형의 신의 선물이라고 하던 클로로킨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광고했던 약 이제는 뉴욕 병원에서 효과가 없는 걸로 검증이 돼서 병원에서는 클로로킨을 이용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클로로킨 관련주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렘데시비르 길리어트 사이언스의 주가 역시 어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한국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또 내리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최근 반등장에 파미셀은 계속 내리고 상따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들이 찌라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수록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이런 종목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또 찌라시 나오면은 이쪽에서 슈팅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렘데시비르 임상 중단이라던가 렘데시비르 부작용 뉴스 나왔다 하면은 바로 급락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이 렘데시비르라던가 백신 관련주는 지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1.58% 또 상승이 나왔는데 나스닥 진짜 여기 지난 고점도 뚫을 기세처럼 보이고 9,000포인트까지 넘으면서 진짜 너무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S,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코다리19에 전혀 상관없는 직종이 나스닥에 모여있고 그리고 또 실적도 이번에 나쁘지도 않았고 2분기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전혀 아니거든요. 테슬라는 영국에서 1분기 판매량이 500대 하지만 판매량 1위예요. 왜? 이거는 뭐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모두 다 문을 닫고 이번에 출하가 안 돼가지고 판매를 못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동차라던가 혹은 1년 전, 2년 전에 신청해 놓은 대기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주식이 너무 높고 지금 시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트위터에 글을 남긴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 이상 주가가 빠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올라오면 다음 주 2차 전지주라던가 혹은 전기차주 나쁘지 않겠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 삼성전기, 캠시스,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전기차주가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오거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무슨 변수냐면은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럼프 형이 이 무역전쟁에 관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중화권과 훌륭한 무역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중화권과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이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는 류어 부총리하고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고 주말에는 또
이제 중화권과 이번 협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데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실업보험 청구수라던가 혹은 경제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는데 미중 무역 협상으로 시선을 끌게 한 뒤에 이런 실질적인 경제지표가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 럼프형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내가 중화권과 전화통화를 해서 잘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시 호재 뉴스를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띄우고 그런 현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식으로 주가가 끌어올라왔는데 지금 경기부양책이라던가 혹은 연준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는 미국 시장에 해당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CGV라던가 이런 데들도 적자가 지속돼서 유상증자를 때리고 있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은 이미 거의 폐업을 했는데 제주항공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인수도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죠. 국내 산업에서는 좋아 보이는 산업들보다는 나빠 보이는 산업이 많고 외국처럼 그렇게 회사채를 사들이거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릴 수 없습니다. 왜 LCC는 1조 5천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돈이 6조 이상이 필요하고 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657억 적자가 나와서 시간외를 보시면은 반응이 없어요. 괜찮네가 아니라 이건 주식을 팔고 싶어도 못 판 겁니다. 672주밖 거래가 안 치러진 거는 이게 금요일이라서 거래할 사람이 없어서 못 판 거예요. 미국도 실물 경기에 해당되는 델타 에어라인이라던가 보잉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지금 바닥을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항공, 면세점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언제 복귀가 될지 몰라요. 언제 복귀가 될지. 그래서 이런 주식을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잠깐 기술적인 반등 이런 거는 미국에서도 나와요. 근데 좀 지나면은 바로 빠져버리죠. 다음 주 제주항공 실적 나왔다고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악재 해소라던가 그런 것처럼 잠깐 뿅 하고 띄울 수는 있지만 그날 하루만 띄우거나 혹은 장중에 잠깐 띄웠다가 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개인만 사고 있고 수급도 안 들어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루 이틀 올라도 여러분이 그냥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투어도 실적 발표한 다음에 적자인데도 이렇게 뿅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계속 빼버리잖아요. 계속 빼버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막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악재가 나온 종목도 있었고 호재가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일단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왜 거래 정지가 되었을까요? 시간에 붙어서 거래가 정지가 됐죠. 자, 바로 의약법, 약사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매매 역시 정지. 매매 역시 지금 정지가 돼서 시간의 거래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래 정지 해제가 5월 11일로 됐기 때문에 5월 11일 날 만약에 이게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해도 얘는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뭐냐면은 영업 실적을 같이 공시를 했어요. 영업 실적 공시를 하고 약사법 위반 뉴스가 나와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5.5%가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영업이익만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9.8% 감소를 했다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약사법 자체를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다음 주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죠? 바로 계약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그 뉴스죠. 자, 어제였죠.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태원의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고 이태원 클럽에서 슈퍼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가 주말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진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40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클럽에서는 전화번호라던가 혹은 이름을 전부 가짜로 적은 사람이
반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회사에서 퍼지고 그래서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등교하고 개학 연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3 수험생한테 출결 일수하고 그리고 수능, 내신 모든 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과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대학 입학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예민해요. 뭐 계약을 또 연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내신 비중이 얼마나 높은데 출결 일수도 중요하고 방학까지 다 까도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한 게 바로 고3입니다. 고3.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개학 연기가 더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애초에 공부에 신경 안 쓴 사람을 빼고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작 20명, 3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개학 연기는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YBM넷이라던가 이런 교육 관련주 지난번에 또 상승을 했었죠. YBM넷이 금요일 날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4.17%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8%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반 정도 빠지고 시간의 단일가에 보시면은 약간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영업 손실. 영업 손실이 5억 정도 나와서 적자 전환이 되는데 시간에 붙어서 마이너스 3.43%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개학 연기 안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교육 관련주 시작부터서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일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막 1000명, 2000명이 갑자기 증가했다. 그럴 경우에는 개학 연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기도 힘들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코다리 식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죠. 백악관 관계자가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런데도 우리 럼프 형은 마스크를 절대 안 쓴다.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안 쓴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 확진이 됐을까? 미국의 부통령 대변인 아방카 비서가 코다리 식구에 확진이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이 뉴스 갖다가 빠질까요? 지난번에는 미국 백악관의 개인 주차 요원이 코다리 식구 확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는 뭐 비서가 확진이 나왔다? 이걸로는 아마 안 빠지겠지. 빠지려면은 이 뉴스로 뺄 거예요. 이제 중화권과 럼프형의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건가 뭔가 하면서 월요일날 이 뉴스 갖다가는 뺄 수 있어도 요 뉴스 갖다가는 지금 뭐 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도 그냥 유럽이나 미국이나 경제활동 재개 계속한다고 하고 심지어 일본도 5월 30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거기 그때까지 봉쇄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5월 중순에 다 푼다고 거의 확정적이더군요. 제가 일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체육센터라던가 시설을 5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지금 계속 봉쇄령을 풀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다른 나라는 미국 따라가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분 5월 10일 날은 오펙 플러스에서 긴급 회동이 있는데 이거는 오펙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외 지역들이 지금 뭐 감산 합의를 하는 거니까 유가의 향방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옵션 만기 때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제일로 중요한데 미국이 다우가 24,000포인트를 뚫었으니까 한국은 일단은 1950 그냥 뚫고 갭 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최근에 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랐죠.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보합 내지 상승으로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하락 내지 약보합 정도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 럼프형의 저 메시지도 있고 그냥 24,000포인트를 뚫었으면은 약간 조정 줄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회사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스웰, 거기다 CKH라던가 이런 동전주라던가 중국 회사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로스웰 실적 별로 나쁘지 않고 재무제표 문제 없는데요. 이런 회사 뭐 상폐되거나 그럴 걱정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주가가 지금 500원밖에 안 될까요? 로스웰이. 중국 관련주는 이 재무제표가 가짜인 회사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차이나 그레이트 보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이 이매진 아시아 왜 이런 종목이 500원밖에 안 하겠냐. 재무제표 보면은 이상이 없다. 이거는 나중에 이상이 나온 거고. 재무제표 보면은 상패 안 되고 그냥 이상이 없어. 근데 이거 자체가 가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동전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폐로 바뀌고 뭐 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게 옛날 중국 원양자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중국 관련주가 전부 다 회계장부가 가짜였고 최근에 나오는 중국 회사 관련주는 뭐 더 괜찮다 뭐 한다 해도 요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을 때 외국인이 그동안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도망가고 이 로스웰 자체가 오른 이유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소식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뭐 대단한 뉴스도 아니야. 감사 보고서 제출 하나 했다고 그냥 실적이 올랐어. 그리고 CKH 얘도 아침에 급등해 놓고 다 빼버리고 외국인 먹튀했죠. 지금 중국 관련주가 지금 가기에는 좀 늦었어요. 얘가 가려면은 일단 로스웰이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2등주인 얘도 한 20% 상승으로 끝났어야 되고 이 윙잉푸드라던가 이런 애들도 막 급등으로 끝났어야지 이제 중국 회사 관련주들이 섹터가 이제 순환매가 와서 얘네가 갈 차례인데 지금 얘네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감사보고서 이슈에 오른 거고 요 만도 보세요. 7.63%가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만도 실적이 나왔죠. 만도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42.3% 감소.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약간 내렸고 외국인 기관이 쌍끝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건 악재에서로 다음 주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악재에서 리포트를 아침에 띄워놓고 외국인 기관이 샀으니까 아침에 갭을 약간 띄워놓고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가가 뭐 빨간불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인도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빵대였고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500대도 안 되고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 지금 뭐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지만 만도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현대차 주가가 위로 뿅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현대차 10만 원대에 이 통곡의 벽을 현재 못 깨고 있기 때문에 만도가 위로 치고 올라가기엔 아직 벅차요. 그런데 저는 이런 때 만도 공략하고 이럴 때 만도를 했었는데 왜 만도를 했느냐 말씀드렸죠. 실적은 안 좋을 거 알아. 근데 연기금이랑 기관 애들이 만도를 요날 막 샀으니까 이럴 때 연기금이 우리 증시를 받치고 있었고 연기금이 장 막판에 사는 경향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연기금이 사는 거를 그냥 따라 사다가 이런 종목을 공략했었지. 실적 나온 다음에라던가 혹은 실적 발표 하루 전에는 이런 종목 공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202억 원, 전년 대비해서 55.4% 올랐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이던스를 충족했을까? 충족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보면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만 주 정도 체결이 됐고 1%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갭상으로 시작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1+1으로 같이 상승하고 시작하고 코스닥 지수 또 뜨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순으로 가지 마세요. 아침에 코스닥, 코스피 상승을 한다고 해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11시 넘어서 보시고 우리나라 기관과 외국인이 금요일날 양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코스피, 코스닥. 근데 선물은 팔았어. 근데 선물을 팔았는데 다음 주가 옵션 만기네.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일단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음 주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야 되겠죠.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날 다우의 상승으로 상승 출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망과 대기를 하다가 10시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죠. 뭐냐면은 이렇게 매동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했는데 아침부터서 막 거세게 2천억 이상 팔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수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11시가 아니라 2시 이후 공략이나 혹은 종가 베팅으로 봅니다. 왜? 지수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뜨고 시작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11시 공략보다는 이제 좀 더 뒤로 가는 공략이 좋아요. 요즘 11시 때 날씨가 더워지니 벌써부터서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모기를 좀 잡고 왔습니다. 요즘은 11시 때 공략이 잘 통하기도 하지만 11시 때보다 2시도 공략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침에 내리고 있으면은 보통 11시 때 공략보다는 2시가 좋았던 적이 최근 많으니까 2시 공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날 상승했던 섹터는 최근에 잘 안 가고 상승했던 섹터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조정 주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금요일날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그 전날에 횡보 내지 하락했던 종목들을 유심히 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결제 관련주, 사이버 결제나 이니시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벌써 3일 이틀 조정을 줬으니까 뭐 내일까지 안 갈까, 월요일도 안 간다, 혹은 월요일날 내린다 하면은 지수가 빠질 때 가는 종목이니까 뭐 지수가 빠지면 이런 종목 한번 관찰해 본 다음에 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올라갈 때 보면은 보통 지수가 빠질 때라서 그냥 방향성 지표로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일요일날 코다리 19 확진자가 증가를 했다, 혹은 백악관 관계자가 단체로 감염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뭐 우리나라 지수도 밀리고 갈 수 있는데 설마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안 나오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 미국의 야간 선물이 초반부터서 0.5 이상 막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11시 매매에 들어가요. 11시 매매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빠지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빠졌을 때 이 지수가 이렇게 급등으로 시작을 하면은 11시 때 먹을 게 없어요. 왜? 그 다음에 11시 때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11시 이전에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이제 12시, 1시 때 갑자기 반등이 뿅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때 먹는 건데, 아침에 올라가고 있고 11시 때 안 밀린다. 그러면은 이때 매매하면은 그냥 종가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면은 크게 물리니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11시 전에 빠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간다. 그럼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월요일 날 막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종가 베팅해도 다음날 만약에 미국 지수가 밀려도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이 세게 베팅을 하면은 아침에 갭이 살짝 뜨거나 약간 밀려도 얘네들이 잠깐 띄워놓고 빠져나갈 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종가 베팅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대충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한번 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빅텍도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54.5% 하락입니다. 영업이익이 고작 3억밖에 안 나왔고, 이 종목은 최근 김정은 사망설 때문에 이렇게 떴다가 거의 하한가 이상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또 빠질 텐데, 이게 해지 개념 주식들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히토류라던가 뭐 이런 애들도 바로 올렸다가 바로 빼버리고, 그리고 지수가 좋으면 내리고, 이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인버스라던가 이런 해지 개념의 주식을 사면은 엇박자가 나면 손실을 되게 크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유가 뭐다? 매일 매매하려고 해서 그래. 매일 매매. 오늘은 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해지 개념 주식. 오늘은 장이 좋네? 그러면 뭐 반도체 기술주 막 이런 거 때리고 왔다 갔다 그거를 계속 하다가 한번 엇박자가 무조건 나는데, 그 엇박자가 났을 때 빨리 손절을 해주면 모를까, 손절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장이 올라도 손가락을 빨고 있거나 물려 있거나, 혹은 또 장이 더 좋아지면 내 주식이 더 내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예 내릴 때 해지 개념 주식을 살 건가, 아니면은 나는 내릴 때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오를 때
기술주라던가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할 건가? 저는 2번입니다. 저는 기술주라던가 일반적인 주식만 매매하지 절대 해지 개념 그리고 뭐 아니면 도싸움을 안 하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일수가 10일도 안 됐는데 이미 5월달 수익금이 제 생활비를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매를 안 해도 되지만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내린 종목이 막 한 종목도 없고 매매가 절대 안 밀려. 손절을 한 3번 정도는 했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저 2018년도 1월달 막 그 기분이거든요. 2년 전에 이 영상 올렸을 때 제가 계좌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진짜 아니 뭐 거래일수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갖다가 1,000만 원 찍히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도 제가 신용을 안 써서 그런데, 신용을 안 써가지고 이 정도 막 달성을 안 했는데, 신용 썼으면 저 이 정도 찍었을걸요 지금 일주일 만에. 근데 저 이 영상 찍자마자 코스피 2600 찍었으니까 저는 바로 동남아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다리 식구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제가 만약에 지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주식 다 팔고 그냥 해외로 나갈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지표도 안 좋고 뭐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샀는데 딱 이래. 한 4%에서 3%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막 3분, 4분, 5분 이럴 때 슈팅이 빵 나와요. 3, 4분 만에 슈팅이 빵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밑으로 밀리지도 않고 그냥 상한가까지 찍어버리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많다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그랬지만 어제도 제가 이 종목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른 종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뭐 들어가자마자 3분 만에 그냥 이렇게 촥 슈팅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초시계를 갖다 놓고 30분 안에 매매하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에 들어갔는데 3분 만에 슈팅이 나오니까 흔들려요. 매매 한 3번 더 해볼까? 2번 더 해볼까? 투자금을 올릴까?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면은 신용을 안 쓰니까 투자금은 별로 안 되는데, 큰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돈을 더 꺼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선 자꾸 나를 들어와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저런 꼬드김에 안 넘어가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그냥 가버리거든요. 돈 어느 정도 벌었을 때. 근데 지금 진짜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어디 다른 데로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잖아요. 못 떠나니까 계속 저도 그냥 시장에 참여를 해요. 근데 수익금은 계속 뽑고 있죠. 계속 이렇게 뽑고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요. 이때 1,000만 원 갖다가 뭐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찍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냥 뭐 2, 3일 만에 직장인 월급만큼 이렇게 딱 찍히는 거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상승률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지금 종가 베팅을 안 하는데 이렇게 3일 내내 지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생각이, 종가 베팅 때릴 걸 그랬나? 종가 베팅 때릴 것 같았냐? 종가 베팅 좀 때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코스닥은 지난 고점까지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 조정을 줄까? 아니면 조정도 안 주고 또 올라갈까? 예측도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지만 저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고 환율이 아직까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종가 베팅이나 투자금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본인이 투자금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뭐 종가 베팅을 하거나 그거는 본인 판단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이런 해지 개념 주식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육주들은 월요일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주들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적자 혹은 영업이익 감소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라던가 그런 종목 보시면 아시죠?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 연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고3 학생들은 출결 때문에 그리고 내신 때문에 계약 연기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시장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무역전쟁이라던가 혹은 석유전쟁이라던가 전혀 다른 곳으로 관심사를 계속 돌리고 있고, 관심사를 돌린 곳에서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서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 자식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성적표가 나왔어. 근데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엄마 다음 주에 우리 학예회가 있는데 학예회 꼭 참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성적표는 안 보여주고 다른 곳으로 다른 이야기만 계속해요. 자꾸 딴소리를 하길래 엄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 빨리 성적표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나서 빨리 불 꺼야 돼 하면서 애가 막 소리를 치는데 그 불 자체를 애가 집에다가 본인이 질러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어렵게 껐죠. 그리고 불을 끄고 나니까 일단은 눈앞에 애가 무사하니까 그래도 집이 탔어도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불 때문에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게 나온지는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체크를 할 여를도 없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현재 경제 상황이랑 비슷하죠. 경제 성적표 안 좋게 나왔는데 자꾸 다른 데다가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지수는 오르고 이런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럼프형 대선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